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조조의 운수대통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엠뱅골드 강현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참 부진해서 내일 시장 대비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시장 전략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 시장 전략으로 금리 체크,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예, 어제 참 굿뉴스가 배드뉴스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경기 상황이 좋다는데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후퇴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면서 그게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지거든요. 그게 좋은 건데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 막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6월 달에 대한 어떤 점도표가 조금씩 이제 희석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6월 달도 동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금리가 4.2에서 4.0 쪽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전진했죠. 4.3 정도로 올라가 주면서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주를 다 하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거였어요. 지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나라한테 거의 큰 악재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에만 거의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쏠리면서 삼성전자에 거의 거래대금이 몰려갔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 특히 코스닥에서 중소형주 특히 바이오 쪽에서 매물 물량이 쏟아지는 것들을 다 삼성전자로 다 쏟아 넣는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량이 1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좀 그리고- 아쉬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000억 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수급이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10년물 금리가 이제 오늘 좀 하락을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자는 건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엄청 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 시즌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이 발표되는데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려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추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리뷰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리뷰해 볼 종목은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LB세미콘입니다. 예. 이 종목은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제가 추천드렸을 때부터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다른 쪽, 뭐 전일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 우주항공 그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향 매출이 거의 50% 들어가고 있고요. LS세미콘의 매출이 거의 한 40% 들어가 있는 그런 11%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매출은 4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DDI라는 구동칩에 대한 그 전 세계 매출이 삼성전자 30%, LS세미콘이 11%.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매출의 50% 정도 부분을 동사가 납품하는 부품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는 아직 그런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에 그런 뭐 캐파를 좀 넓히는 그런 게 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실적에 찍힐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하는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동사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니까 동사도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노란 부분에 왔을 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요 빨간 라인이 7,500원 손절가 라인인데 여기를 이탈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수급 이탈이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아마 평단가가 한 8,000원 언더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상승했을 때 9,800원이 아니라 9,5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또 충분한 수익이 되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는 방법 꼭
참고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시고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AP위성입니다. 어제 18,900원을 찍고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AP위성도 조금 밀렸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이거는 뭐랄까 어제는 그 메이저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온 것보다는 팔지 않았다. 그래서 그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려와서 어저께는 그 지수가 좋았는데 오늘은 많이 파는 중소형주를 많이 파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시가 갭을 들어서 쭉 밀렸는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에서 나왔던 그런 뭐 바이오의 그 악재성 이슈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매를 불러갖고 동사도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종가상으로는 아래꼴 달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추후 5월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도 그 개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1차 목표가는 우선 달성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오게 되면 약간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또 왜냐하면 아직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면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P위성은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2의 AP위성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또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코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오셨네요. 방산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산기업 그리고 소형주입니다. 네. 중소형주고 시가총액이 1,000억을 간신히 넘어요. 근데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이 좋나요? 실적이 엄청 좋고요. 어. 그리고 이 회사가 국산화제, 그동안에 무기 체제에서 무기를 이렇게 운용하는데 전반적인 작동과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 부분에서 국산화가 안 됐고 해외에 의존했었는데 그 부분을 03년도에 국산화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K2 전차 부품에 국산화가 들어갔고 그때는 한 6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19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면서 매출이 확 늘어났고 작년에도 뭐가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그때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발생이 되면서 엄청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3분기에 그 수주 잔고가 한 960억 정도가 돼요. 그 부분이 2024년 올해부터 계속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주가 엄청나고 그리고 수주에 따른 저 그림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거의 10%가 넘어가는 15%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코츠 테크놀로지 사실 방산주 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소형주라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보통 네. 방산주 하면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맞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이런 에어로스페이스. 큰 종목들을 보는데 네. 요 같은 거는 작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매출 계속 신장하고 있고 방위력 개선비가 늘어날수록 동사의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 향에서 이제 아직 그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된다면 K2 계약이 한 총 820대 그리고 국산 4차 양산이 150대 여기다가 사우디향 청궁 수출까지 더해지면 이게 아직 실적이 미반영됐거든요. 이것까지 반영되면 앞으로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기 인비디드 컴퓨터라는 건데 저게 이런 주력 청궁이라는 제품인가 봐요. 그게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그게 국산화 장비에 성공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동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이 1,170억이에요. 근데 자본금이 6억입니다. 매출액이 600억이 넘어요. 올해 예산 매출액이. 네. 시가총액 절반 이상이 매출액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대주주 마음이겠지만 요거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주주분께서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상증자가 가능한 그것도 뭐 1대2 이런 무상증자가 아니라 더 큰 무상증자가 가능한 엄청나게 그러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주가 최근에 그래도 잘 가지고 있네요, 매니저님. 예. 근데 아직은 수급이 아직 많이 몰리지 않았고 네. 윗골이 아랫골이 다 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모펀드가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것 같고 오늘은 뭐 매도하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유가가 좀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 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간에 보니까 방산주들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벼운 이 종목 한번 통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빨간색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9,4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침 시초가 공략하셔갖고 목표가는 한 27,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내에서 중소형주로 코츠 테크놀로지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주상전화에 바이오 종목 상담 요청 주신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오늘 그 바이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개 방송에서 세워주시나고요?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추천드렸던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삼성당대학의 투매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다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전략 제가 공개 방송 잠시 후 7시 30분에 너튜브에서 공개 방송 하니까 참여해 주셔서 바이오에 대한 그 전략을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강영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밴드에서 또 더 많은 투자의 인사이트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7시 30분에 유튜브 검색창에 강현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